쉐보레가 이 스파크 단종한다는 얘기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단종하는 건 사실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최고의 소형 CUV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가격에서나 디자인에서나 성능에서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쉐보레가 정말 이를 악물고 준비한 신차, 과연 어떤 차인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스파크 단종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사실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스파크가 단종되는 게 맞아요. 사실 미국 시장에는 안 맞죠. 약간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미국인들 보면은 키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영화 배우들 멋있어, 날씬하고 이렇게 키 크고. 그런데 실제 미국인들 위보다요. 아무튼 미국에 가면 그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유럽 여행 진짜 많이 갔던 사람도 미국에 딱 가보면 세상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미국 가보시면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크 같은 차 미국에서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 팔리겠네. 다들 스파크 단종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니까 한국 GM에서는 딱 잘라서 단종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판매량이 줄었던 거는요, 정말 줄어서 줄은 게 아니라 창원 공장의 설비 공사를 하니까 생산이 어쩔 수 없이 제한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없어서 못 팔았다. 곧 생산을 다시 재개할 거니까 잘 팔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말까지라는 말만 안 했어도 단종 계획이 전혀 없구나 이럴 것 같은데,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에이 뭐 단종 안 되겠죠. 안 된다고 믿고 일단 보겠습니다. 스파크 단종되면 안 되는데, 지금 스파크가 있는데도 경차들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잖아요. 스파크 없으면은 진짜 얼마까지 올릴지 모르는데, 안 팔리더라도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GM은 제발 단종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올란도 단종돼서 자,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CUV 어떤 차인가 살펴보죠. 새로운 CUV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코드명만 공개됐습니다. 코드명은 9B라고 하는 이 소형차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트레일블레이저를 9B U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플랫폼, 거의 비슷한 걸로 QC, QX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9B QC, 국내에서는 9B QX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명, 코드명이 트랙스의 후속 비슷한 걸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는 CUV입니다. CUV 중에서도 쿠페형 CUV예요. 그 CUV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뭐 외건 스타일의 CUV나 SUV면서 쿠페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차는 쿠페형 SUV에 가까운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노 삼성 XM3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차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XM3 같은 경우는 쿠페형 SUV가 아니라 쿠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낮죠. 근데 이 차는 확실히 그거보다는 더 높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SUV 느낌이 많이 들게 하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외관 스파이샷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몇 장 더 보죠. 전면부 보면요, 이 쉐보레 패밀리룩 이렇게 얇은 가로줄 DRL이 들어있고요. 이 디자인이 지금 블레이저, 뭐 이쿼녹스 같은 이 신형 차량에 다 적용되고 있고요. DRL 아래쪽으로 분리형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자동차는 너무 낮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SUV다운 느낌을 주도록 차체 보닛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리가 굉장히 많이 누워있다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미끈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릴이 아주 앞에 크게 뚫려 있죠. 크게 뚫려 있어서 뭐 전기차가 된다거나 뭐 하이브리드가 된다거나 이렇지 않고 순수한 내연기관 자동차가 되겠구나 생각됩니다. 느낌은 살짝 블레이저 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블레이저 디자인 보면 이렇거든요. 예뻐요. 블레이저처럼 나오면은 굉장히 귀엽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차가 될 것 같아요. 자, 옆모양 보면요, 차이 굉장히 세련됐는데, 이 앞부분은 완전히 SUV 같을 것 같았는데도 날렵한 쐐기형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GM이 좀 DLO를 그동안 너무 크게 가져갔었거든요. 사실 실용적으로는 유리창이 크면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스타일리시한 자동차들은 벨트 라인을 크게 올리고 유리를 좀 작게 하는 게 요즘 추세였어요. 현대기아 차들 다 이게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봤을 때 두 뼘 정도의 유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아서 이 운전자의 거의 어깨 정도까지 벨트 라인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세련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위장막 보고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요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 두 줄 있는 거 보고 이 램프가 두 줄이구나, 이거 제네시스야? 뭐 이러시는 분 계신데, 그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위장막 뒤에 반사판을 또 붙여놓는 겁니다. 이거는 GM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이
규정 같은 게 굉장히 빡빡해요. 이 후방에서 충돌당하는 경우 이런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장막은 반사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오다가 반사판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한 광량을 반사하지 못하니까 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위장막에다가 이런 반사판을 붙여놓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램프 같은 것도 임시 램프다 보니까 고장날 수가 있는 확률이 있어요. 고장났을 때나 아니면 뒤에서 뭔가 왔을 때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위장막이 벗겨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차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카모플라주 랩핑을 미리 해놓고 그 위에 위장막을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 글로벌 기업이니까 뭐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리어 램프는 완성된 장치가 아니고요. 임시 램프를 붙여놓고 있는데 램프의 위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깜빡이까지 다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깜빡이 아래에 있는 거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볼트 EV나 볼트 EUV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깜빡이가 아니고 이 부분이 깜빡입니다. 이 부분이 브레이크가 아니고 이 부분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등도 밑에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선 넘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위치에 램프가 달려있는 것 같고, 위치랑 그 윤곽을 봤을 때는 잘 나올 수 있겠구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없는 게 있죠. 와이퍼가 없습니다. 아이오닉이나 이런 차들 보면 와이퍼가 없어서 아주 큰일인데 이 차는 그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페형 CUV이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마치 세단의 뒷모습처럼 뒤쪽에 꼬리가 이런 식으로 세로로 탁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유리창이 이렇게 눕혀져 있기 때문에 유리창 윗부분까지 흙탕이 튀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이 정도의 자동차들은 어차피 와이퍼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외관은 뭐 이 정도 공개됐는데요. 이 정도면 소형보다는 좀 더 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크기가 꽤 큰 차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트랙스가 아직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 트랙스에 확실한 후속이 될 것 같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외관이나 크기는 대충 그 정도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차에는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넣어야 되겠죠. 하이브리드 넣으면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 그런 형태입니다. 하이브리드 나올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나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기차도 아직 나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좀 아쉽죠. 소형 전기차 CUV로 나오면 딱일 것 같은데. 여튼 이 차는 트레일블레이저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는 엔진들이 그대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기통 엔진이 들어갈 건 당연해 보이고요. 139마력이 되거나 아니면 156마력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출력이 넘쳐요. 괜찮아요. 차체가 작다 보니까 쑥쑥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엔진 배기량도 작으니까 세금도 적게 내요.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돼요. 그리고 또 주차장도 공용 주차장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하고요. 난 공용 주차장 안 쓰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해외 나갈 때 공항에 있는 주차장도 공용 주차장이에요. 자, 어쨌든 좋은 엔진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일 건 분명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쉐보레의 신형 CUV 이제는 생산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참 고맙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쉐보레가 어지간한 차들을 다 수입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트래버스, 타호, 콜로라도 이런 차들 다 수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공장 철수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철수 아니고 네, 정말 큰일이죠. 사실 요즘 소형 SUV 시대예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소형 SUV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현대에만 해도 코나, 베뉴가 있고요. 기아에는 셀토스가 있죠. 쌍용에는 티볼리 에어 있죠. 르노 삼성에는 XM3 그리고 캡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소형 SUV들이 정말 박터지는 시장이에요. 이거 레드오션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많은 차들을 다 제치고 이 차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소형 SUV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딱 맞는 자동차 세그먼트이기도 한데 이 인기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기대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스타일은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걸 가격을 2천만 원에 내놓으면 캐스퍼를 왜 사? 캐스퍼보다 이게 훨씬 낫지. 현대차 요즘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거 좀 한 칸에 좀 딱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가격에 파냔 말이야. 우리는 그거의 절반에도 판다 라면서 이렇게 절반으로 딱 깎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